일단은 제가 사전질이 나온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Q&A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전질의 Q&A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1번이 이제 정비 계획 관련입니다. 선도지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선도지구 신청 시에든 아니면 나중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에든 블록별로 정비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단지와는 달리 풍선효의 통합재건축은 성남역의 활성화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설계획이나 도로 증설계획, 교통연계계획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정비계획은 도시정비기본계획과 부합해야 할 것인데 복합환승센터 건설계획이나 도로증설계획이나 교통연계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분당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나오기도 전인 현 상황에서 풍선효의 정비계획서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지요? 그냥 우리 풍선효 마음대로 계획을 마음대로 세워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비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선도지구로 지정된 다음에 내년에 이제 초에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풍선효 지역에 대한 정비기본 계획이 내용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선도지구 신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 어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걸로는 일단은 지금 풍선효에서 복합환승센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성남시에서 이거를 뭐 만들어주겠다,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공공이 나서서 지금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은 어떤 식으로 만들면 제일 좋겠다라는 뭐 그런 타당성 용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선도지구 신청할 때 정비계획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공공기여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선도지구 때 먼저 신청을 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뭐 당선이 되면 지정이 되면 그때는 이미 이제 분당시도시 정비기본계획이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뭐 풍선효는 뭐 환승센터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게 정비계획서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순서상 이게 이제 조금 이 질문 자체가 이 절차를 조금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도지구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 외에 그냥 일반 개별 단지들은 통합재건축 블록별 순번 지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서 개별적인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가요? 선도지구 지정 요건으로 통합재건축 플러스 공공기여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은 오히려 재건축의 벽이 높아진 느낌인데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춰서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 생각되는데요. 개별 단지별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주셨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별 단지는 아마 그 특별법의 어떤 적용을 따르지만 단독으로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이제 특별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독 재건축의 형태는 그 어떤 단지 자체가 25m 도로 이상 어떤 그런 도로로 둘러싸여져서 딱 그렇게 하나의 블록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미마을의 현대 뭐 동북포로 그리고 지금 아름마을의 효성 그 다음에 상록마을 우성 라이프 정자일로의 뭐 이렇게 단지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다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은 단독으로 가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상경하고 풍림 쪽에서 자 우리는 추진하다가 잘 안 돼서 우리 따로 갈래요. 그래가지고 뭐 풍림이 그 위쪽 단지랑 이렇게 또 붙어서 간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안 됩니다. 다른 단지와 단지 그러니까 사업구역과 사업구역이 묶이려면 25m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각각의 특별정비 예정구역끼리 결합이 가능하지 그 예정구역 안에 한 개 단지가 다른 블럭에 붙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효성은 따로 갈 수 있고요. 성경하고 풍림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하는 경우에 풍림, 성경과 또 효성이 같이 갈 수 있는 결합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현재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여는 특별법으로 하면
지정하면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선도지구라고 내는 건 아니에요. 선도지구도 결국에는 선도지구 지정만 되지 특별정비구역으로 다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도지구든 아니든 그 용적률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체납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공공기획 형태로 될 텐데 이거는 다 분당에 9만 세대 이상이 다 재건축 재개발할 건데 다 똑같은 기준이고요. 이제 문제는 선도지구에 떨어진 단지들이 이게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순번이 정해져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도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단지들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은 아파트가 이제 LH 임대주택 빼고 134개 아파트 단지가 있고 빌라가 102개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지금 기사에 보면은 선도지구가 뭐 4개 단지, 뭐 4개 구역, 뭐 5, 6가지도 가능하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외의 지역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겠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도정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할 때 준공연도로 그런 걸 따지지만 지금 특별법은 택지지구 조성된 20년 이상의 어떤 그런 지역은 건물을 연수는 상관없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선효가 특별 선도지구가 안 됐을 때는 2026년도에 신청할 때 결국에는 그때도 특별 정부구역 신청하는 단지가 많으면 거기서 평가를 통해서 또 고득점을 받는 그런 단지가 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뭐 접수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준비하시면 빨리 신청하셔서 이제 지정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단지 뭐 빨리 가네 늦게 가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제 주민분들이 얼마나 이걸 특별정비구역 신청 준비를 잘 하셔서 빨리 제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선도지구 관련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만약에 선도지구 지정 후에 그 단지 중에 일부가 어느 한 단지라도 원치 않으면 해당 단지에 한해서 선도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도지구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한 단지가 못하겠다고 하면 이거 선도지구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역 자체가 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도지구 지정된 지위를 박탈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해제가 아니라 전체 해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선도지구 신청할 때 아마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런 것들도 다 내용에 뭐 어떻게 평가는 아니지만 약속을 하겠죠.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해제하는 그런 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특별정비구역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도지구 지정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선도지구 지정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 후에 특별정비구역 신청 시에 위치나 구역 면적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정 후의 어떤 변경이 지금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역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뭐 어디 구역을 빼고 넣는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이제 특별정비구역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반영하려는지는 조금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자체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야 이미 이제 마음속으로 뭐 착공, 뭐 준공까지도 생각하시지만 행정적으로는 딱 지금 특별법에서 수립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학교 이전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특별법에 따른 통합재건축의 주요 장점 중에 하나가 학교 이전 배치를 포함하는 도시 재창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이전의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정비계획서 제출 시 학교 이전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작성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성남시와 교육청 간의 협의로 알고 있는데 학교 이전이 쉽지 않다면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의가 아니라 국토부와 교육부 포함 정부가 나서서 학교 이전을 주도하고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성남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비계획서 제출 전에는 이미 이제 그 분당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마스터 플랜 내용에
풍선호 지역에서 학교를 어떻게 배치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토지 이용 계획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은 하반기에 분당신 도시 마스터 플랜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성남시가 일단은 주도적으로 교육청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에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경기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성남 교육지원청하고 만나게 될 거고요. 또 이거에 대한 승인권자가 지금 마스터 플랜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고 또 이 특별법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상위 기관들에 대해서 지원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 배치에 대해서 재배치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도 검토를 할 겁니다. 다음 질문은 보도 제한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인데요. 풍선효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용적률 완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도 제한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정비법 수준의 용적률 대비 대단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보도 제한의 불리함을 고려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기부채납 비율의 감경, 면제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보도 제한의 불리함을 무시하는 것도 보도 제한이 없는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아닌지요.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나 성남시에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타비메 쪽 주민분들께도 보도 제한 얘기를 참 많이 말씀하시죠. 저도 주민 간담회 150개 넘게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2022년 11월부터 2월달 23일 6월까지 보도 제한 완화 부분을 특별법에서 반영해 달라고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 그리고 분당의 성남시청의 실무진들도 엄청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특별법에 있는 내용 자체에 그런 것들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차관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별법에서 보도 제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지금 이제 특별법 하고 별개로 지금 보도 제한 용역을 해서 아마 내년 말까지 출입해서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풀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이 부분은 그냥 성남시에서 풀기 위한 노력 혹은 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거 말고 특별법에서 뭘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전혀 그런 게 논의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제 분당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적률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있지만 야타빔의 이런 부분도 과연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도 제한 어떤 그런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제 인센티브나 완화를 좀 줘야 되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실무진 차원에서 말은 나오지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질문이 나왔으니까 또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도 제한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 우리나라 어떤 특수성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성남시든 국토부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제한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 중에 보도 제한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던데 정비사업 중간에 설계 변경이 생기면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이 지출되고 사업 지연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재원 소비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효과 또는 성남시의 지원이 있는지요? 만일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정비사업계획 수립 전에 보도 제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도 제한 문제를 정부에서 나서서 해준다라고 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들이 워낙 이제 수건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장 부분 지자체에서 그런 걸 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정부기관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25년도에 용역이 이제 말에 수립이 되면 이걸 가지고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이게 이제 완화되면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완화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 풍선효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도 제한 완화가 됐다. 그러면 그 보도 제한된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재건축을 다시 사업성을 돌려봤을 때 충수가 높아지고 한다고 하면 그때 주민분들께서 선택하셔서
설계 변경을 하실 건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정부의 어떤 극장 행정이니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많은 거 저는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주 관련인데요. 아파트 철거 및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이주비 지원도 되나요? 일단은 아파트 철거 및 입주 시기는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뭐 선도지구 신청하면은 27년에 착공 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뭐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맞다 안 맞다를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지금 아무런 어떤 딜레이가 되지 않고 진짜 신속하게 진짜 모든 어떤 그런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가서 사업을 추진이 된다는 전제로 가면 신탁 방식으로 가면 사업 시행자 지정부에 5년 뒤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조합은 7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풍선효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뭐 조합으로 가시든 신탁으로 가시든 그때부터 스타트 딱 했을 때 대략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거기에 만약에 이제 뭐 비리가 생긴다든지 주민 의견이 잘 취합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씩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철거 및 입주 시기는 각 사업구별로 주민분들께서 조합원분들 혹은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나 이 준비를 잘 하셔서 서로 이제 의견 대립이 잘 가느냐에 따라 빨리 갈 수 있거나 또 그게 안 되면 늦게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뭐 이렇게 철거 및 입주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뭐 신탁 방식으로 가면 이제 착공까지 오면 뭐 조합은 7년이 베스트고, 또 최근에 이제 고층 개발, 초고층으로 개발하는 그런 경우에는 공사 기간 자체가 과거에 이제 36개월에서 40개월 또 그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 시작하는 단계부터 입주까지 5년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리 처분에 대한 부분이 최소 1년 말에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조합 추진위에서 사업성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또 일정들을 체크할 때 주민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주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뭐 지금 민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임차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조합이든 혹은 사업 신탁 방식의 사업 시행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현장 질문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운영진이 마이크를 들고 가가지고 여기 마이크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앞서 강의해 주신 분께서 저희 환승센터 관련해가지고 지하의 환승센터, 지하 주차장 관점에서 환승센터가 건립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게 대체적인 분위기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만약에 추진될 경우에 그게 땅을 기부 체납하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은 그런 시설물을 기부 체납을 해서 그 위에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축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복합 환승센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죠. 사실 저도 지금 복합 환승센터 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도 이제 보고 용역사 자문도 해주고 하는데, 일단은 복합 환승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또 그 위에 주상복합 이런 걸 넣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민간에서 개발을 하셔야 돼요. 민간 자체에서 개발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공공의 어떤 기부채납 형태로 복합환승센터를 간다 그러면 그 위에 뭘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아예 그런 하는 것들이 지금 어떤 여러 가지 환승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안으로 제가 그때 논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타당성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운영에 대한 최종 보고가 아직 안 나왔는데, 거기서 과용역사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이거를 지하에만 넣는 건지 아니면 지상까지 올릴지, 혹은 또 그 위에 것들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저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또 풍선효의 종의 효성회 위원장님이 그 환승센터 설치하는 이제 주민연합회 그런 회장으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공공의 입장과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이 어떤 기부채나 특히나 이제 복합 환승센터를 짓는다 혹은 환승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떤 정부의 어떤 재정기획부의 어떤 그런 정부 지원금을 받는 순간 이게 뭘 할 수 없게 되는, 민간에서 뭘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도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 쪽에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여기 앞쪽에. 네, 일단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는 님께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아까 한국토지신탁하고 토지신탁하고 서울CMC 쪽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1대1 의견권은 법에 구축된다고 하셨고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런 선례는 없더라고요. 근데 대의원 4대 3대 3 이 부분은 조합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탁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전체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과반으로 결정을 하는데 신탁사의 전체 회의 정관을 두고 특정 안건 75%로 규정할 수 있는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 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는 시행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조합 방식의 정관 같은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정하는 비슷한.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죠. 저 뒤에 계시고.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효성하고 성경 사이에 대로가 25m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풍림하고 두산 사이도 25m 이상인데 그러면 앞에 하고는 통합이 가능하고 뒤에 하고는 통합이 안 가능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두산. 네. 통합을 할 수 있는 거는 각각의 어떤 구역이 하나의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들끼리 결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두산하고 풍림하고 합친다는 거는 법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풍림은 성경이랑 합쳐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지금 법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하고 풍림은 합쳐질 수 있는 그건 확실한데 그러면 효성하고도 똑같은 조건인데 뒤에하고는 안 되고 앞에는 되는 이유가 뭐냐고. 아니고요. 그 앞에 뒤에가 두산 말고 또 더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두산 뒤에도 두산하고 아마 건태안하고 같이 묶여져서 하나의 블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두산하고 건태안이 합쳐져야 되는 게 지금 특별정비구역 구역 지정의 원칙인 거고요. 그럼 압구정동이나 여의도에는 지금 메가시티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메가시티로 나가는 게 트렌드인데 그렇게 되면 메가시티로서의 어떤 장점이 더 많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면 풍림 성경이랑 두산 건태안이 묶인 블록이랑 같이 합칠 수 있는 거지. 지금 두산 건태안이랑 두산 따로 두 개를 나눈다는 자체는 안 된다고요. 저 통합으로 전체 건태안하고 두산하고 성경하고 풍림하고 이렇게. 그건 이제 원하면 하시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결합형인데 주민분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범단지 같은 경우도 앞에 두 개 단지하고 뒤에 두 개 단지가 원하면 합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이거를 그런 개념입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과학적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5m 도로를 못 건드리는 이유는 어떤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게 그 25m 도로 이상으로 구분됐을 때는 나름대로의 생활권들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25m 도로를 존치한 상태에서 서로 몇 개의 블럭이 통합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학교를 하나를 두고
어떤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그 폐리 근린주구 이론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통합 재건축의 개념과 맞지 않아서 이 결합형에 대해서 처음에 국토부도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느냐 이런 입장도 최초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도로가 큰 도로에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통합한다는 개념이 뭐 지금 뭐 그 도로 위를 뭐 연결한다는 이런 것도 쉽지 않아서 땅으로 지하로 모르겠는데 위로 올리고 이런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 25m 도로를 넘어가는 지역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그거를 뭐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수고하십니다. 효성 주민인데요. 지금 설명대로 효성을 단독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효성 입장에서 똥소리와 함께 했을 때하고 효성 단독을 했을 때하고 효성 단독을 했을 때 예상되는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없죠. 다만 이 선도지구 신청할 때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평가 항목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 1000세대의 동의율과 2000세대, 3000세대 동의율의 숫자가 같냐 이런 부분에서 고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대수에 따른 어떤 그런 그 평가 항목에서의 고정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작은 단지가 신청을 해도 일단은 그런 부분에 과연 어떻게 이제 몇 점에 나올지가 첫 번째 지금 앞으로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둘째는 선도지구 자체는 지금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통합재건축 그 통합재건축이 빨리 갈 수 있는 단지를 찾는 게 정책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한 개 단지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그래도 통합해서 가는 단지들에 대해서 선도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참 오래되어가지고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이렇게 발표에 애써 주시는 우리 김기용 MP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